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가 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모 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는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가족들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는 지난 2018년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돼 논란이 일었고 이후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진침대의 판매장입니다. 침대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음이온이 나온다는 침대를 소개합니다. 숲에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음이온이 나와요. 건강에 되게 좋아요. 친환경 인증도 받았다며 구매를 권합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하고요. 또 그런 마크도 받았고요. 인증도 받았고. 주부 이모 씨도 7년 전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이 제품을 사서 아이 방에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휴대용 라돈 측정기로 침대를 쟀더니 이상할 정도로 많은 양의 라돈이 나왔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고객이셨고요. 처음엔 높게 나오셔서 이게 기기가 고장이 아닌가 하셔서 재측정을 여러 번 해봤는데도 계속 높아서 저희가 전문 측정 장비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측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발코니와 안방에선 기준치 이하의 라돈이 검출됐는데 유독 침대 위에서 2100베크렐이 넘는 라돈이 나온 겁니다. 실내 주택 라돈 기준치인 200베크렐의 10배가 넘습니다. 매트리스 천을 가로 세로 30cm 크기로 잘라 전문기관에 정밀 검사를 맡겼습니다. 실내 기준치의 3배를 넘는 평균 620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침대 전체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라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낮고 높음을 떠나가지고 침대를 만들 때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대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접촉하고 있는 물건이고 그렇다면 피부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건데.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런 엄청난 라돈이 나오는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정밀 검사를 했는데 주로 광물에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 등 라돈을 생성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침대를 만들어 대진 침대에 납품하는 제조 공장입니다. 여러 종류의 스펀지와 섬유들이 들어가는 매트리스. 이 공정 가운데 광물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에다가 이제 코팅을 한 거죠. 코팅을 할 때 같이 음이온을 뿜어내는 이른바 음이온 파우더를 넣는데 음이온 효과를 높이려고 매트리스 맨 바깥면 안쪽에 코팅을 한다는 겁니다. 매트리스에 쓰인 음이온 파우더입니다. 이 파우더가 매트리스에서 나온 라돈의 원인 물질인지 이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돈 수치를 측정해 봤더니 3696베크렐이나 나옵니다. 실내 기준치 200베크렐의 18배에 달합니다. 이번엔 파우더 위에 방사능 측정기를 올려놓자 수치가 치솟더니 경고음이 울립니다. 자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선 최대치인 시간당 0.3 마이크로시버트에 30배, 9 마이크로시버트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 파우더의 정체는 히토류. 히토류 원석을 곱게 간 파우더를 음이온을 내기 위한 용도로 쓴 겁니다. 토륨이나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방사능 오염이 되는 거고요. 이처럼 방사선을 대량으로 뿜어내는 파우더를 왜 침대에 썼을까? 파우더를 납품한 업체는 침대 제조사가 주문해서 보냈을 뿐 어디에 쓰는지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 산업기자재도 들어가고 중방식 도료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고 산업적으로 하면은 뭐 어떤 매연 절감시킨다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거죠. 대진의 침대를 납품한 제조업체는 몸에 좋다는 칠보석 가루인 줄로만 알고 썼다고 해명합니다. 최초 공급하신 그 부분한테 딱 확인을 해보니 그게 천연 광물질 중에 칠보석이 아닌 뭐 히토루 계열의 광물질이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깜짝 놀란 겁니다. 대진 침대는 이 파우더가 지난 2010년 출시한 네오그린을 비롯해 4가지 모델에 쓰여왔으며 자체 조사 결과 이 4모델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가 넘는 2018년 SBS 라돈 침대 보도 이후 정부가 매트리스 7만 장을 폐기하고 관련법도 개정했지만 침대 사용자 건강에 대한 정부 차원 조사는 없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과 라돈 침대를 썼다가 2013년부터 5년 동안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25명을 분석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인구 대비 환자 수 비율을 유병률이라 하는데 국가 암 통계의 5년 유병률과 비교해봤더니 라돈 침대 피해자들의 폐암 유병률이 일반인의 폐암 유병률보다 남성은 5.9배, 여성은 3.5배 높았습니다. 암 진단 연령대도 일반인 평균보다 10살가량 낮았습니다. 5년 이상 라돈 침대를 쓴 사람의 암 유병률은 5년 미만 사용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폐암 이외에 백혈병 등이 대진 침대 피해자군에서 또한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라돈과 백혈병 등의 발생 위험의 증가를 보고하는 기존 문헌과 일치하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피해 사례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국내 한 유명 침대 회사의 제품 여러 모델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대량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수 대책 마련하라! 그 후로 3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정부 대책도 촉구했지만 아직은 피해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이슈가 됐죠. 그 라돈 침대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사실상 지자체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기가 된 게 있다면. SBS 보도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라돈 침대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도 6천 건 정도 쏟아진 바가 있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침대를 회수하고 그냥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비자과를 만들어서 뭐 보험, 차량, 뭐 여러 영역에 이제 소비자 문제를 계속 다루고 또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있는데 라돈 피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침대를 회수하고 그냥 그지부지 끝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직접 지시해서 하게 됐습니다. 라돈 침대의 유해성을 이제 입증하는 어떤 실험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이제 하게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보조금 지원 사업들을 이제 공모를 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그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이제 과학적 실험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2의 가습기 사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가습기 사태도 아주 장기간 동안 벌어졌고 아주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말로 엄청난 지연과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후에야 겨우 조사에 들어가고 보상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라돈 침대도 사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외에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GMO 문제도 이게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무해성이 또 증명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 당사자 또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주로 대응을 해온 것이 결국은 한계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의 불확실성이 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일종의 사회적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느끼시기에 지자체나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가 취해야 하는 어떤 자세 그리고 정책 방향은 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지. 지금까지는 소비자 피해를 그러니까 이 공급자와 소비자 개인 간의 분쟁으로 민간 영역의 일로 개인 간의 일로 남겨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피해는 광범위하게 아주 많은 다중에게 아주 오랫동안 치명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가 또는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전 예방을 위한 뭐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의 피해 그 요청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와 이제 현황 분석이라든지
또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이나 재발 방지, 그리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체계적인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 정부 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소비자과를 이제 신설을 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들을 신규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치명적이고 오래된 이 소비자 피해들을 좀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하고 구제하는 그런 정책 또는 정부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돈 침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해 보상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라돈탕이라고 마치 더 훌륭한 좋은 목욕탕인 것처럼 선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금도 더 많이 받고 이제 유사과학에 대한 이제 오신 때문이죠. 오인 때문에 생긴 일인데 앞으로도 이제 신물질 개발이라든지 신기술 개발에 따라서 사실 이런 유형의 새로운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배상과 관련된 지금 소멸시효 제도가 피해 발생으로부터 3년 또는 뭐 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피해를 규명하는 것,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구제에 대해서 약간 특별한 절차들을 예외로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자들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제소해놓고 막 수년간 이걸 검증을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체적 어려움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좀 정책적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